뭐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상하다. 왜 대로변 쪽은 높은 빌딩이 많은데 여기 가로수길이 유명하다는 상권에는 왜 건물들이 다 낮을까? 이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우측에 보면은 지적 편집도를 누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참고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아래쪽에 여기 용도를 누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으로 대로변 쪽에 있는 지역들은 이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컬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는 건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21개의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전 국토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어떠한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부터 시작해서 뭐 주거 지역 이렇게 뭐 6가지 분류가 되고요. 뭐 상업 지역도 있고 뭐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총 21개 용도 지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이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전 국토를 분류를 해놓고 그 해당되는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용 주거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 50%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이거 이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허용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이하로 지어라라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용도 지역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폐율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건폐율이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혹은 뭐 다른 분들께서 대지 면적을 100제곱미터 정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제곱미터면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환산하는 방법 배웠었죠. 여기에서 평수로 환산을 하려고 하면은 몇 평이 될까요? 네, 0.3을 곱해서 이제 30평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30평 정도 되는 이제 면적을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폐율이 만약에 30%까지만 지어라 하면은 이 10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까지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살펴본 이제 용도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건폐율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상업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하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80%, 90%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뭐 녹지지역이나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굉장히 낮게 주어지기 때문에 뭐 20%, 뭐 한 40% 정도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폐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지금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네모칸 한 칸이 50제곱미터면은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만약에 건폐율이 100%면은 바닥 면적 전체를 건축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3D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건폐율이 50%라고 했을 때는 여기 면적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50%만큼만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토지를 갖고 있을 때 건폐율이 낮은 곳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높은 곳을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건물을 넓게 많이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높은 곳을 땅을 사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건폐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값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 건폐율과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의
건축물을 얼마나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용적률 개념은 이제 층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금 또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릴 텐데, 용적률의 개념은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연면적 비율이라고 하면은, 연면적은 이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용도 지역이 용적률이 200%까지 허용을 해주는 지역이다 하면은, 이 200%의 개념은 대지 면적에 대한 200%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연면적을 200%, 그러니까 2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제곱미터만큼 바닥 면적을 지은 건축물이면 합산했을 때 이렇게 200제곱미터가 될 수 있도록 4층까지 최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알기 쉽게 여기 우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건폐율이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지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50%면은 이렇게 반 정도밖에 못 짓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면적밖에 짓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용적률이 100%라면 이 대지 면적의 100%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50만큼 지은 면적에 2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300%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의 300%니까 여기 50% 지은 만큼의 6층까지 최대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랑 이런 이제 용적률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내가 땅을 살 때 얼마만큼, 어느 높이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지도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고, 또 용적률도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상업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보면은 대로변 쪽은 이렇게 높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이 이렇게 낮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비교를 해보시면, 주거지역은 60% 이하 건폐율은, 그리고 용적률은 200%, 250%, 이 정도인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80%, 90%까지도 있고, 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1500%, 13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가, 그리고 규모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겠구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을 사실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번지수, 혹은 투자를 하고 싶은 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이제 건축물의 번지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은 그곳에 해당되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도시지역이면서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50% 이하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주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주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로드뷰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저희 사무실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이제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80%까지 이제 80%만큼 저희가 건축물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찾아먹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은 아까 750%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여기 진짜 한 10층 가까이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3층 건물 규모로 지은 형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에 맞게 용적률을 적당하게 찾아 먹었지만, 땅값이 정말 비싼 수도권 같은 지역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역에서 이제 뭐 삼성동, 역삼역에 이르는 이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핑크색 보면 상업지역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낮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오피스 타운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높이 올려야지 많은 인구들을 이제 상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아마 끝까지 찾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직으로 높이 올려서 많은 인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올린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건물의 향 개념, 뭐 북향, 남향 개념도 살펴보고 그리고 평수에서 면적으로 이제 평수에서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개념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 지역 또 뭐 건폐율, 용적률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초 상식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셨다면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확인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